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면접을 볼수록 흑화되는 개발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연봉이 한 4천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는데 연봉 막 3천 오퍼도 겨우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발이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개발이 부족하신 분은 개발 때문에 그런 경우도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제 옛날에 좀 아쉬운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기술력으로는 연봉 6천 이상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친구였어요. 그렇게 그 친구가 속했던 팀에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포함해서. 근데 그 친구는 연봉 한 3주 하다가 잘 안 붙어서 연봉 한 4천인가 4천에서 4,500 사이의 기업에 그냥 가면서 그냥 팀노바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간 친구가 있어. 근데 내가 걔를 되게 잡았거든. 진짜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너는 딴 애들은 모르겠는데 너는 진짜 기술력이 정말 뛰어난 친구고 디테일도 너무 훌륭하고 너 충분히 6천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 제발 나 믿어달라.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그냥 힘들다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포기하겠다고 나간 거야. 그럼 나는 되게 속상해서 한 두 번인가 잡았는데도 안 됐더라고, 말을.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 가끔. 그런데, 그니까, 나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진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안타까운데, 문제는 그 친구랑 같이 팀 했던 친구들이 걔보다 이제 기술력이 좀 떨어져. 기술력은 떨어지는데 밸런스는 되게 좋은 거예요. 커뮤니케이션도 좋고, 애들 되게 괜찮아. 잘해요, 근데. 그 친구가 워낙 기술적으로 스테이터스가 너무 몰빵돼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친구였어. 그 친구는 4천으로 갈 친구 절대는 아니야. 근데, 웃긴 거는 진짜 재밌는 게 그 같은 팀 했던 두 친구는 연봉 6,300, 6천으로 다 갔어요. 졸라 웃기죠. 그러니까 같은 팀에서 기술력이 조금 더 아쉬운 친구들이 더 고연봉으로 간 거지. 아무튼 그 친구 보면서 포기 안 하고 그냥 했으면 최소 5천 이상은 받는 친구인데 왜 저렇게 흑화됐을까 싶거든. 근데 이 이유가 여기 딱 있어요. 이 프로세스 이대로 가면 딱 그렇게 돼요. 면접 준비 좀 아까 아쉽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 나는 면접 준비할 때 되게 얘기 많이 해줘. 넌 이게 문제고 너 4차원이고 너는 되게 문제가 있고 막 그 얘기 그 친구한테도 했었어. 근데 이게 보면은 그냥 그 행위를 하는 게 있고 일주일 지났을 때 확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바뀌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정말 메타인지를 하면서 하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이 지대로 노력을 한 거지. 아무것도 그냥 뭐 시간만 그냥 때우면서 하면은 막 늘겠어? 예를 들면 예비군 갔을 때 사람들이 그냥 대충 하잖아. 그런다고 뭐 국방의 의지가 막 생기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 실제로 진짜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그런 게 능률이 없는 거거든. 시간만 때우는 거. 그런 노력을 하니까 일주일 지나도 그냥 똑같고 그래서 그래 너 한번 현업 가서 한번 두들겨 맞아봐라. 그러면서 내가 그냥 보내는 거거든. 근데 이제 두들겨 맞는 애들은 이제 두들겨 맞으면 잘 못 견뎌. 그럼 점점 우울해져.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죠. 그리고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고 자신감 하락되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죠. 왜냐면 일단은 내가 얘기하거든. 고연봉 시장은 만만하지 않다. 진짜 어려운 시장이고 준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해주는데 내 얘기할 때부터 뭐 그렇게 협조를 잘 안 해. 그리고 실제로 보면 실전에 가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면접 연습을 나름대로 했다고 해도 실전에 가면은 약간 되게 인위적인 답변을 한다든지 좀 이상한 답변을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문제는 계속 까이다 보면 어떻게든 더 붙고 싶어서 안 좋은 악수를 둔단 말이야. 그럼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점점 늪지대로 빨려 들어가지. 그 약간 우울증에 걸린 환자의 상태를 유지해. 내가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따라해줄 때가 되게 많거든. 내가 무슨 연기자도 아니고 진짜 사이코 드라마 찍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막 따라하는데 처음엔 부정을 해. 내가 그렇게까지 최악이냐. 근데 막 이렇게 막 할 때 보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좋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어 진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왜 이렇게 씁니다 합니다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또박또박 못해 애들이. 근데 어느 아나운서가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좋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 그래서 내가 맨날 야 너 뭐 연변에서 왔냐 나 이러면서 막 그러거든. 그런 사람들이 연변 사람들이 연변 쓸 때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를 내가 약간 이렇게 일부러 더 얘기를 해요. 코칭하는 과정에서. 좀 일단 상처를 좀 받아야 돼. 세상에 어떻게 상처 안 받고 고쳐질 게 있겠어.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하면 팀도 뭐 왔겠니. 근데 아무튼 그래서 존나 막 그런 거 막 따라하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인지를 못 하더라고 친구들이. 근데 나중에 친구들한테 이게 수업 듣는 친구들 공개 수업이니까 이렇게 내가 저 친구 뉘앙스 완벽하게 거의 한 90% 이상 따라한 것 같으면 손 들어봐. 그러면 다 손 들거든.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그 친구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하거든. 그래서 내가 가끔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어. 개발하기도 바쁘고 그런데
기술력만 봐주는 게 아니에요. 고연봉 개발자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되거든. 그래서 참 힘들어 나도. 근데 이제 막 그런 친구 다 고쳐서 내보내는 게 고연봉이 되는 건데, 근데 이런 친구들이 되게 면접 한 3주차 되면 얼굴이 진짜 시커매져 있어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엄청 많이 붙거든. 그러니까 이게 타고난 것도 있는 게 외골수 개발자들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회사를 차린다면 외골수 개발자 위주로 뽑을 것 같아요. 가성비가 좋거든. 싸게 후려치지만 기술력은 좋은 그런 그런 부류가 아닐까. 물론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그런 이게 팀노바에서는 기본적으로 메타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네가 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커뮤니케이션 그지같이 해서 너는 이상형이 우울증 걸림 환자니? 그런 사람 없어. 우울증 걸린 동료랑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없고, 그리고 막 고급지지 않은 그 동료들이랑 일하기 싫어해. 사람들이 조소기업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되게 꼰대이기도 한데 주변 동료들도 영혼 존나 없고 답 없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싫어하는 거거든. 근데 그 조소밖에 못 간 거는 본인 능력이거든. 그 사장 욕할 게 아니야. 자기 그 딱 수준에 맞는데 간 거야 그냥. 자기는 굉장히 다른 천룡인인데, 나는 천룡인인데 내 수준에 안 맞는데 왔다, 이런 착각하고 사는 애들 치고 뭐 제대로 하는 애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기 합리화야. 막 요새 왕의 DNA 뭐 이런 얘기 말 많은데, 그러니까 뭔가 그냥 하자가 있는 애들 보고 그냥 왕의 DNA라면서 그냥 자기 합리화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민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는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막 한동안은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막 이러면서 이런 게 먹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프면 환자지 개새끼야 막 이런 정서가 또 있다가, 이제 요즘은 다시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다시 실력 위주로 아프니까 청춘이다 시대로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얘기, 아프면 뭐 환자지 개새끼야 이런 것도 뭐 공감을 아예 못한 건 아닌데, 근데 요즘은 너무 그러면서 노력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실제 뭔가 이뤄내는 사람들은 다 엄청나게 힘들게 이뤄내는 거예요. 뭔가 말 많이 하고 막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막 합리화하고 뭐 재벌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치고 나중에 더 올라간 사람 본 적이 없어. 나는 그대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뭐 더 아름답게 치장을 하려고 해. 근데 나도 지금 내 실력이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하거든. 왜냐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연봉으로 보내는 사람은 맞지. 근데 그걸로 만족을 못 하는 거야, 내가. 왜냐면 더 내년엔 더 잘하고 싶거든. 그리고 인간의 아니 위가 있잖아. 실리콘밸리도 있고 오픈소스 되게 뛰어난 것도 만들고 싶고 학생들이랑 하고 싶은 도전이 많아. 그러면은 그 위가 있어. 막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정말 세계적인 오픈소스 막 하잖아. 근데 구글에서도 크롬 같은 거 오픈소스 보면은 개인이 만들거나 작은 집단에서 만든 오픈소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런데 들어가는 도전도 재밌을 것 같고, 대회 나가는 것도 재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지. 원래 그래, 이성도 마찬가지인 게, 정말 매력적인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잖아. 회사도 마찬가지야. 자기 관리 잘하는 개발자 좋아해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있다고 기술력 막 뭐 최신 기술 못 쓴다 하는데 뭔 개소리야. 그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넥스트.js 이런 거 중소기업에서도 다 써요. 근데 그 네이버 개발자 블로그 보면 넥스트.js 들어가 보면은 나름대로 되게 많이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하고 쓰셨더만, 그런 것처럼 중소기업에서 못하냐? 할 수 있지. 똑같아. 그냥 하기 싫고 그 귀찮은 거 싫으니까 그냥 블로거가 추천하니까 넥스트.js 쓰는 이유 물어보면은 네이버가 쓰기 때문에 했습니다 뭐 이지랄. 근데 핵심은 그거거든.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렌더링 할 때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로딩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걸 조금 줄여가지고 좀 더 사용자가 쾌적하게 빠르게 렌더링 되는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그 사용하는 하나의 기술 방향 중 하나인데, 뭐 그런 거 같은 거를 그냥 블로거한테 의지해서 블로거 탓하고 있는 거지. 그대로 아름다운 사람 없어요. 팀노바 애들이 잘 되는 이유 메타인지가 잘 돼서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게으르게 놔두질 않거든. 이번에도 또 그래서 뭐 또 고연봉자 한 명 또 나왔어요. 한 7천 정도로 고연봉자 한 명이 또 나왔는데 그 친구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런 친구들 보면 다 메타인지 잘 돼 있어. 내가 뭐 이거 너 지금 이거 좀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 면접 볼 때 그냥 담백하게 좀 얘기할 수 없니? 막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준비를 막 할 때 얘기를 해주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수용한 친구들이 좀 잘 되죠. 레인보우 브릿지 팀들이 보편적으로 그게 되게 잘 된 팀이에요. 그런 팀들은 계속, 그러니까
대부분 다 고연봉자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천 이상 다 거기는 그 팀은 대부분 6천 이상 갈 거예요. 이게 좀 되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그 되게 단순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잘하는 거지. 그리고 누가 봐도 끌릴 만한 사람을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아름답지 않아요. 절대. 같은 사람이라도 남자도 있잖아요. 같은 사람이라도 요즘은 뭐 비비크림도 바르고 뭐 진짜 뭐 별거 다 하더만. 근데 여자도 화장했을 때 더 아름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냥 쌩얼이 아름다운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래도 남자도 정장 딱 빼입으면 사람들이 조금 더 때깔이 달라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개발만 잘하면 됐지. 물론 맞기는 한데 문제는 그 외적인 이제 일반 기획자나 디자이너들이랑 뭐 사장님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같은 개발자들끼리도 커뮤니케이션 좋은 개발자랑 일하면 편해요. 외골수 개발자랑 일하면 말도 안 통하고 피곤하고 막 이런 경우 꽤 있어. 근데 그런 리스크를 왜 회사가 져야 되냐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울증 환자가 일하는 그런 뭐 밥집 가가지고 그냥 그런 뭐 우울하게 만들어주는 밥을 먹던가 들어가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집 가면 조금 그렇잖아. 근데 그런 집 가서 가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게 고연봉 받고 싶으면 다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30만 원짜리 뭐 코스 요리 먹으러 갔는데 인사도 안 해주고 저기 앉으세요. 아무 데나 앉으세요. 있는 자리에 앉으세요. 뭐 이지라면은 누가 30만 원 주고 먹어요. 뭐 분식집에서 그래도 되지 뭐. 연봉 막 7천 원짜리 덮밥 먹고 뭐 이럴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30만 원짜리 가는데 뭐 데코레이션도 그냥 대충 담아주고 이러면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제품의 질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고 싶으면 그만큼 많이 하시면 돼요, 뭔가를. 근데 여러분들은 한정판이거든요. 인간은 한 명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나를 최대한 고급스럽게 만들고 고급스럽다는 건 실제로 내가 고급진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말을 할 때도 뭐뭐 했습니다. 왜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세련되게 좀 딱딱 떨어지게 바꾸고 그리고 좀 이렇게 개발 기술도 좀 잘하고 이력서도 좀 깔끔하게 잘 쓰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이력서를 다시 계속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이제 기술적 질문을 계속하고 이 기술을 내가 왜 도입했는지 블로거 말만 듣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 가서 분석하고 이런 메타인지를 되게 잘해 놓으면은 그러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학생들한테 항상 계속 맨날 하는 거 맨날 이렇게 맨날 수업마다 하는 거 이 친구가 이력서 볼 때도 그렇고 혹시나 이력서에 문제가 있나 한 번 더 봐주고 아 얘가 뭐가 잘못됐지 질문했을 때 왜 이걸 못하지 이런 것들을 다 잡아주고 하니까 당연히 고연봉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상품성이 뛰어나도 그 상품에 대한 어필을 제대로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냥 그 집 꼴로 사는 거죠. 어쩔 수 없어. 세상은 존나 냉정해. 시수요의 무서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뮤니티 같은 것도 적당히 하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쪽 커뮤니티만 보면 남자가 절대적인 나쁜 애고 그 남쪽 커뮤니티 보면 한국 여자들 다 김치나처럼 보이는데 실제 현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요즘 반반 혼수해가지고 결혼하는 케이스도 많이 늘고 있어요. 데이트 비용도 데이트 통장 만들어서 같이 돈 내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현실을 봐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인 데만 그러니까 개발자 커뮤니티는 극단적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 보지 말고 좀 이렇게 현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